네, 안녕하세요. 손묘 전공자 과정의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미술을 전공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묘를 또 잘 그리시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을 하실 때는 우리가 상당한 의욕을 갖고 시작을 하죠. 되게 내가 한번 정말 잘해봐야지 이번엔, 이런 마음을 갖고 되게 의욕적으로 출발을 하시기 때문에 급한 마음 또는 빨리 완성을 하고 싶다 또는 빨리 잘 그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누구나 갖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물론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 손이 그 마음을 먼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시다가 금방 절망감에 빠지시기도 하는데요. 그런 마음 상태를 미리 조금 조절을 하시고 강의를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내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욕심을 갖고 빨리 잘 그려야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시면 그런 마음이 그대로 그림이 또 나타나고 빨리 완성을 하려고 적당히 마구마구 그 다음 강의 한 강의 안에서 충분히 배워야 되는, 습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 연습을 못 하시고 다음 강의에 넘어가면 더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을 이런 상태로 그림을 진행하시게 되면 1강부터 30강까지 다 그림을 그리고 나셔도 특별히 얻어가시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분명 열심히 하고 잘 따라했는데 왜 안 되지? 왜 30강이 다 됐는데도 내가 실력이 별로 는 것 같지 않지? 이런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한번 한 강 했을 때 정말 제대로 열심히 했는지를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완성한 작품들이 선생님께서 완성하신 그림과 똑같았는지, 그것이 똑같게 되기 위해서 내가 몇 번이나 반복을 하고 연습을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급한 마음을 갖고 진행하지 마시고 한 강 한 강을 제대로 내 걸로 내가 선생님의 설명을 듣지 않고도 스스로 이것을 응용해서 다른 것을 그렸을 때도 응용해서 다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즐기는 마음으로, 적당한 마음으로 그림을 배우시게 되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마음을 갖고 가시면 또 마지막 강의까지 가시더라도 또 이것을 다 배우신 거를 다른 거에서 또 응용을 못 하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실 때는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겠다. 내가 충분히 연습을 해야겠다. 지겨워하지 않아야겠다. 그렇죠. 지루해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배움의 자세를 갖고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특히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께 여기 어떻게 해라 아니면 또 마음 상태를 다독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시작을 하실 때 그런 마음가짐을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셨을 때 정말 자기 것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차분한 마음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아마 이런 질문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 게시판에 가끔 이런 글들이 올라오죠. 왜 저는 선생님처럼 연필을 똑같이 뾰족하게 깎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자세를 잡고 했는데 왜 선생님처럼 안 되죠? 특히 선연습이나 기초 단계 또는 어떤 묘사하는 부분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처럼 한다고 했는데 왜 저는 선생님처럼 안 되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벌써 그림을 그린 지 한 20년이 넘게, 그렇죠? 거의 30년 가까이, 어렸을 때부터 한 거를 치면 30년 가까이 똑같은 것을 무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저도 처음부터 잘 한 건 아니었겠죠. 당연히 저도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따라하고 선생님처럼 했는데 안 된 그런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겪은 다음에 지금의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 하시고 또는 두 번 하시고 처음 강의를 보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10번 내가 정말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잘 그리고 싶다 하시면 정말 한번 끈기를 갖고 연습을 많이 해보신 다음에 그래도 안 되시면 그런 질문을 올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마음을 진정시키신 다음에 그림을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시고 하시면 그림을 조금 더 가볍고 즐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한번 도전했을 때 뭔가 얻어내는 그런 희열감을 느끼시면서 한강 제대로 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전공자 과정을 하실 때 제가 강의 내내도 계속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틀을 매 강의 때마다 기억을 하시면서 하시면 금방 또 실력이 늘어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그림을 그리실 때 그 화면 한쪽, 종이 한쪽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그리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림을 그리실 때 내가 어떤 거를 그릴 때 구도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게 전체적인 구도가 필요한 거면 전체적인 구도를 봤을 때 그 화면에 즐거움, 단조롭지 않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았는지, 그쵸? 그런 구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형태. 그 구도 안에서 각 물체의 형태들이 똑바로 잘 잡혔는지, 내가 선 연습이 안 돼서 다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 형태 하나하나들의 시점이 또 다 맞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 형태 부분들을, 크기의 부분들을 잘, 앞에 있는 건 크게 잘 잡혔는지,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건 점점 작아지고 있는지, 이런 형태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질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겠죠. 질감을 표현해서 밑색을 처음에 깔 때 최소한 형태를 잡아놓은 다음에 그 각 물체가 갖고 있는 질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아, 이런 질감은 조금 더 날카롭게 표현해야겠다. 얘는 좀 부드럽게, 또는 얘는 잔털스럽게, 뭐 그 갖고 있는 질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연필을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더 나은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야 될 때 연필을 뉘어야 되는지, 세워야 되는지, 앞에를 잡아야 되는지, 뒤에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스스로 점검을 하시면서 질감 표현을 세 번째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그 화면 안에서 원근을 생각을 하셔야겠죠. 내가 강조해야 되는 부분, 어떤 물체, 그리고 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중간 물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뒷물체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근, 앞에 있는 건 강하고, 강하다라는 건 진하다라는 표현이랑 좀 다른 거죠. 강하다라는 것은 약한 거하고 강한 게 같이 이렇게 있어야지만 그 강한 게 강한 것처럼 표현이 되겠죠. 즉 앞에 있는 것은 강약의 차이를 많이 주셔야 되고, 중간 거 뒤로 갈수록은 점점점 흐릿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을 명암, 단계 내는 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런 단계를 내가 어떻게 명암 단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명암을 다 나타내셨으면 이 중간중간 일어나셔서 내가 하고 있는 과정들이 올바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겠죠. 그래서 뒤에 나가셔서 어디 틀린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형태 라인이 세진 부분은 없는지, 명암 차이, 색깔 차이는 잘 나타내고 있는지, 그런 전체적인 것을 마무리 단계에서 거의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5가지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종이 한쪽에 처음에 적고 하시면 계속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시면, 그게 개체가 됐든 전체 한 장을 완성하는 것이 됐든 신경을 쓰시면 아마 금방 그 부분이 여러분들 걸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저절로 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마음가짐하고 두 번째 이 그림을 그릴 때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정말 잘 그릴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을 갖고 하실 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분들께 이제 가장 잘 해드리는 말이 있는데, 절차탕마라고 저절로 될 때까지 연습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쵸? 제가 지금 했던 이런 내용들이 계속 그것을 봐야지만 기억이 나고, 뭐 하라고 했지? 이런 부분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무의식적으로 될 때까지 하시는 게 연습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의식적으로 된다는 건 내가 저절로 습득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물체를 그리든, 어떤 시험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내가 그것을 저절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계속 무한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그림을 잘 그리는 노하우는 딱히 다른 게 없죠. 많이 그린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반복적으로 그게 같은 물체를 한 개체를 뭐 10번을 그리던 아니면 다른 것들을 계속 10번을 그리던 그걸 정말 많이 반복해서 그리는 분들이 예, 언젠가는 통달을 하게 되는 거겠죠. 저절로 익혀지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는 게 똑같은 걸 계속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하면 그냥 너무 지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오늘 하고 있는 이 반복이 예, 그쵸? 어제 그렸던 반복 어제 그렸던 게 오늘 또 그린다고 해서 그게 같은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또 내가 얻어내는 게 있고 예, 노력한 게 있고 예, 손과 연필의 사용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어제의 반복이 오늘의 반복과 같지 않다라고 예, 느끼시면서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런 상태를 갖고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인 정승호 시인의 예, 되게 좋은 말씀이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실 때 어떤 정승호 시인의 말은 어떤 견딤의 시간이 예, 쓰임의 시간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어내시고 예, 지루한 반복을 견디는 시간이 길수록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쓰임의 시간도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견딤의 크기가 클수록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크기도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되게 당연히 기초부터 하시고 어떤 목표가 또 있고 편입을 하던 입학을 해야 되던 하게 되던 그쵸. 잘 그리게 되는 단계까지 내가 이런 것을 저절로 습득이 돼서 내게 될 때까지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게 없이 잘 되는 건 없으니까 그쵸. 그런 것을 어떻게 누가 더 제대로 잘 겪었냐가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배우시면은 그게 미술대학에 가셔서 대학 과정 내내 어떤 기초의 탄탄한 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창작 활동을 하실 수도 있게 될 거고요. 거기까지밖에 못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이 견딤의 시간을 더 잘 보내시면 그 학교 뭐 미술대학을 졸업해서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이나 또는 자기 생활, 자기 어떤 업을 갖게 됐을 때 더 오랫동안 그 쓰임의 시간을 크기를 예, 결정해 나갈 수도 있겠죠. 제 말을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은 즐거운 마음을 갖고 저도 하루도 빠짐없이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마음을 갖고 제대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저의 잔소리를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